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 주한미군 철수안을 검토하던 자문관이 한국을 직접 체험한 뒤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첨단 인프라, 자주방위 체계, 세계로 수출하는 수준의 무기 개발 능력, 500만 예비군 시스템, 심지어 민방위 훈련까지. 그가 마주한 한국의 국방 능력과 사회 시스템은 미국의 전략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치밀하고 강력했습니다. 미국 내부조차 혼란에 빠지게 만든 보고서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뒤흔든 그 충격의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20년간 안보 전략을 다뤄온 자문관 조지 윌킨스입니다. 2025년 초봄 워싱턴의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주한미군 철수안, 그 세 단어가 70년 동맹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미국의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의문이 들더군요. 중국과 러시아의 게임은 이미 다른 판으로 옮겨갔고 한반도는 낡은 체스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겠죠. 저는 펜을 들어 노트에 간단히 적었습니다. 전략적 유효기간 만료, 그것이 제가 내린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대통령 안보팀에 전화가 온 것은 바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석 보좌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조지 윌킨스, 당신이 당장 현장으로 가서 직접 확인하고 와요. 단 일주일의 체류 기간, 그 짧은 기간 안에 주한미군 철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17살 딸 올리비아에게 이 여행을 제안했는데 그녀는 의외로 아주 기뻐하며 동의하더군요.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던 터라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나 봐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미 보고서의 결론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없는 나라, 아니 어쩌면 지켜줄 가치조차 없는 나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제 노트북 화면에는 이미 보고서 초안의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부끄럽기만 하네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을 각오했지만 자동화된 시스템이 우리를 5분 만에 통과시켜 주더군요. 수화물을 찾는 동안 올리비아는 공항의 쾌적함에 연신 감탄했고 저는 그저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을 나서자마자 펼쳐진 고속도로의 풍경이 제 선입견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도로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영어로 목적지를 확인했고 차내 스크린에는 실시간 교통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뉴욕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것이 전쟁 위기에 놓인 휴전 상태인 나라의 모습이라고. 올리비아는 이미 스마트폰으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서울의 명소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더군요. 호텔 체크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로비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3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고 룸키를 들고 타자 엘리베이터는 우리 방 층수를 자동으로 인식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와이파이가 자동 연결되었는데 속도를 측정해보니 미국 집보다 3배는 빨랐어요. 올리비아가 룸서비스를 주문했는데 20분도 안 되어 따뜻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음식의 질과 가격, 서비스의 속도,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딸이 창밖을 보며 묻더군요. 아빠, 여기가 정말 우리가 철수를 고려하는 그 한국 맞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열어보고서 초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첫 문단의 한 문장을 지웠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성급한 판단을 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으니까요. 둘째 날 아침, 저는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실로 향했습니다. 대규모 합동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미군 장교들도 참관하고 있었죠. 시나리오는 북쪽에서의 급작스러운 도발 상황이었습니다. 미군 측에서 제시한 나토식 대응 매뉴얼이 스크린에 떴지만 한국군 지휘관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15분 만에 완전히 다른 전술을 제시했는데 놀랍게도 지형과 기상, 심지어 민간 인프라까지 모두 고려한 통합 전술이었죠. 훈련이 시작되자 미군식 접근법은 곧바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 지형의 특수성과 도시 밀집도를 고려하지 못한 전술은 시뮬레이션에서조차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한국군 훈련관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우리는 교리를 배우기 전에 먼저 이 땅을 배웁니다. 한국 지형은 산이 많고 집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미국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거든요. 20년이나 안보전략 자문관으로 일을 해왔지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내가 아는 전쟁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에서는 날씨 변수와 민간 대피 경로까지 고려한 한국군의 전술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미군 장교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국군들은 전쟁을 마치 도시 전체와 함께 치르는 것처럼 설계하는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군대와 시민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것이 한국식 방위 체계의 핵심이다. 훈련장을 나서면서 한국군 대령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이 땅에서 매일 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가 그동안 자만심으로 정작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워싱턴의 전략실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한국 전쟁 준비 현장의 진실이 여기 있었던 것이죠. 제 손에 들린 보고서 초안이 갑자기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또 한 문장을 지웠습니다. 셋째 날, 올리비아는 미군 가족들과 함께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딸의 표정은 들떠 있었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학교 시설은 미국의 사립학교보다 더 좋아요. K-드라마에서 본 학교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학생들도 너무 예쁘고 똑똑하고요. 한국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로 대화하면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높더라고요. 올리비아는 특히 학교 급식 시스템에 놀랐는데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다양한 음식이 매일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학교의 냉동식품과는 차원이 달랐다고 딸은 연신 감탄했죠.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상하게 긴장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무르르듯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빨리 진실을 알아보는 것이 아닐까? 올리비아가 말한 것들이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일지 몰라. 그날 밤 올리비아가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응급실 대기 시간은 불과 10분이었어요. 게다가 진료와 검사, 처방까지 모든 것이 30분 안에 끝났죠. 의료진은 화면과 차트를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진료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였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수천 달러는 나왔을 비용이 여기서는 100달러도 안 되더군요. 올리비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우리 보험이 커버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을 텐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 자체가 필요 없네요. 병원을 나오면서 올리비아가 말했어요. 아빠, 한국은 미국보다 못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모로 많이 다른 나라인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한국이 더 좋아요. 그 말에 저는 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보고서 초안이 점점 무의미하게 느껴지더군요. 넷째 날, 저는 강원도의 예비군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군복을 입고 훈련장에 모여 있었어요. 훈련 지휘관이 설명하기를 전시에는 500만 예비군이 24시간 내에 자동으로 소집되어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훈련 강도를 지켜보니 미군 정규부대 수준이었는데 놀랍게도 모든 참가자가 끝까지 완주하더군요. 한 예비군 병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IT 회사의 개발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와서 훈련받는 것이 귀찮기는 하지만 나라를 지키는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있다고 했어요. 미군 병사 한 명도 인터뷰했는데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군인이 존중받는 직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예비군들이 서로 악수하며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국방은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의 일부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주한미군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참석자의 절대 다수가 한국에 계속 머물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그들은 자녀 교육, 의료 서비스, 치안, 생활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낫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미군 부인은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는 주둔지가 한국이라고 해서 너무 걱정했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 어수선하고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와보니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올리비아도 새로 사귄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워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아빠, 미국보다 한국이 더 안전하고 정돈된 느낌이에요.
한국에 있는 미군의 가족들도 모두 한국을 사랑하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철수하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강 다리 위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였구나.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완전히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섯째 날 오후 2시 정각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민방위 훈련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거리의 모든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했고 시민들이 일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3분이 채 지나지 않아 번화가는 완전히 텅 비었고 도시 전체가 마치 정지한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올리비아는 창밖의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연신 놀라워했죠. 와, 정말 신기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단합이 잘 되나 봐요. 훈련이 끝난 후 거리에서 만난 시민에게 물어보니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매달 하는 일이라 자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에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군대는 군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보고서에 굵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위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력에서 나온다. 그날 저녁 저는 촬영한 영상들을 워싱턴의 동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민방위 훈련 예비군 체계, 한국군의 통합 전술, 그리고 미군 가족들의 인터뷰까지 모두 보냈죠. 곧바로 화상회의 요청이 왔고 동료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한 전략가가 비웃듯이 말했더군요. 그 정도로 잘 포장된 쇼에 미국의 전문가가 속아 넘어갔다는 건가? 하지만 다른 동료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영상들이 조작이 아니라면 한국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완전히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올리비아는 옆에서 한국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나는 여기에 살고 싶어요. 대학도 여기서 다니면서 친구들도 사귀고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취직도 하고 싶어요. 제 딸이 먼저 이 나라의 가치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에 대한 나의 마음은 반반이었습니다. 분명 국민의 저력이 있고 안전하며 사회 시스템도 잘 돌아가는 곳임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군사력은 아직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여섯째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죠. 10년 전만 해도 무기 수입률이 80%였는데 지금은 자주 국방률이 73%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차기 전투기 개발까지 한국은 이미 무기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도와준 미국의 동맹에 감사하지만 더 이상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렀으니까요. 또 다른 자료를 보니 한국의 무기 수출이 3년 만에 3배나 증가했고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까지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보고서 제목을 새로 썼습니다. 미군 철수는 선택이 아닌 전략적 태보다. 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게 손실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올리비아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에서 1일 인턴 체험을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딸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세계 시장을 목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근무 환경은 실리콘밸리 못지않았고 기술력과 추진력은 오히려 더 뛰어났다고 하더군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미국보다 꿈꾸기 쉬운 곳 같아요. 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기회가 열려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저는 딸의 말을 들으며 미국의 젊은이들을 떠올렸어요. 경쟁에 지쳐 무기력해진 젊은이들, 마약과 알코올, 그릇된 성문화에 빠져 더 이상 손을 쓸 수조차 없는 꿈을 잃은 젊은이들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던 나라가 어느새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상호협력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파트너다. 이제는 워싱턴의 낡은 시각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용산 전쟁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해설사는 노신사였는데 알고 보니 6.25 참전 용사였어요. 그분이 전시관을 안내하며 들려준 이야기는 제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국은 늘 물러설 곳 없는 전장에서 버텨왔고 그 과정에서 생존의 지혜를 체득했다고 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것도 민주화를 이룬 것도 경제 기적을 만든 것도 모두 그 생존 의지의 결과라고 말이죠. 올리비아도 진지한 표정으로 전시물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알 것 같네요. 그들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군요. 전시관을 나오면서 그 참전 용사분이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도움은 정말 고마웠지만 결국 이 땅을 지킨 건 우리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반드시 그럴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철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동맹에 대한 모욕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기념관을 나와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건설 현장들이 보였죠. 이 나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망원경으로 도시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전쟁의 위협 속에서 만들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환경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과소평가했던 것은 우리의 오만함 때문이었어. 진정한 동맹의 가치를 잊고 있었고, 그날 오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한국, 그들은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들과 협력해야 한다. 저는 그 보고서에 제 신념을 모두 담았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것은 미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보고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거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상원 외교위원회에 도착한 저는 긴급대면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의원들과 전략가들 앞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아닙니다. 더 깊이 뿌리 내려야 할 곳이에요. 의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단언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만에 그런 결론을 내린다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저는 준비한 모든 자료를 꺼내놓았습니다. 영상, 사진, 군사 통계, 무기 실황, 미군들의 인터뷰, 그리고 제가 직접 목격한 모든 것들을 말이죠. 2시간에 걸친 브리핑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70년 동맹국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군요. 70년 전에 한국에만 머물러 있었네요. 다른 전략가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세계 제일의 군사력을 가졌다고 너무 자만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결국 회의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안은 즉시 폐기되었고 오히려 동맹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죠. 더 나아가 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정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위한 결정이었죠. 의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전문 자문관으로 계속 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한국과 함께 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폭도를 걸으며 저는 올리비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리비아,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갈 것 같아.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게 될 거야. 3개월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미 국무부 파견 자문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가지고요. 제 임무는 주한미군 문화통합지원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과 그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죠. 언어 교육 프로그램, 문화 교류 행사,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올리비아도 저와 함께 와서 서울의 한 국제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한국학과 국제관계학을 복수 전공하기로 했고 한국어 공부에도 열심이었죠. 매일 아침 딸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우리는 이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에 감사했습니다. 올리비아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주한미군 병사들과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지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한국에서의 복무를 연장하고 싶어 했고
심지어 전역 후에도 한국에 남고 싶어 했죠. 한강공원에서 한국 시민들과 농구를 하는 미군들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동맹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둔군과 현지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었죠. 올리비아도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해했고 어느새 간단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을 사귀면서 한국의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딸의 성장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의 후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다음 달에 한국 출장이 있는데 조언을 구한다고 했죠. 저는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선입견은 모두 버리고 와. 한국은 너의 모든 예상을 뒤엎을 거니까. 그리고 덧붙였죠. 반드시 준비해서 와야 할 게 두 가지 있어. 겸손한 마음과 배우려는 자세. 그들에게서 얻을 것이 생각보다 많을 거야. 후배는 한 달 후 찾아와서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선배님 말씀이 전부 맞았어요. 처음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갔는데 이번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뻤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죠. 한국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오만한 전략가로 남았을 것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한국, 당신은 동맹을 넘어선 나의 스승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이 도시는 오늘도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리비아가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랬죠. 한미동맹의 미래, 그것은 상호 존중과 공동 성장에 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생존과 번영의 지혜였다고 말이죠. 이제 미국도 그 지혜를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입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500만 예비군, 자주방위 체계, 그리고 국민 전체가 움직이는 민방위 시스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무릎 꿇은 K안보, K시민의식, 그리고 K미래. 이것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재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